언젠가부터 젠더 갈등과 함께 공연히 쓰이는 표현이 있죠.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란 표현을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성범죄 가해자 중 99.1%가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지목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잠재적 가해자란 표현은 성별을 구분지어 사용해선 안 됩니다. 2020 대검 범죄 분석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61.9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죄가 전부 한 성별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가정을 하여도 전체 성별의 잠재적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법 법문에서도 범죄 대상을 부녀라고 한정하였는데 범죄 대상을 부녀에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2년 부녀를 사람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범죄 주체나 대상은 남자, 여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을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특정 성별, 출신, 국가, 인종을 가졌다는 이유로 잠재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 증명을 해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봉사활동, 교육이수증 이런 걸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법률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란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선 예언자들이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가해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지목하는데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 있지 않은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며 잠재적인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만약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란 표현을 통해 특정 집단 구성원들을 범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롬브로소의 생내적 범죄인 이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법의학 교수인 롬브로소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나고 비범죄인과 다른 신체적 생리적 특징을 가진다 라며 생내적 범죄인이라는 이론은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것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골상학, 우생학 등과 결합시켜 특정 인종,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억압 및 학살을 정당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내기도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인, 자유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유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의미로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란 표현이 사용된다면 앞서 말한 생내적 범죄 이론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연령층에 대한 적극적인 양성평등 교육, 범죄자의 재범 예방, 범죄 사각지역 줄이기 등 다양한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